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하러 갔는데 자기네들은 도매부터 다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까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한번 믿고 해봐라 해서 사기꾼이죠. 당한 거죠. 인테리어 조화 세심한 디자이너와 든든한 목수.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조화입니다. 네, 온달입니다. 저희 PD님이 이런 뉴스를 하나 보여주셨더라고요. 뉴스. 네, 마이크로 시멘트. 마이크로 시멘트. 뭐가 입자가 뭐 이렇게 나노급인가요? 뭐 이렇게 맞아요, 입자가 맞아요. 고운 건가, 입자가 엄청 고운 것들로 바닥과 벽 이런 거, 천정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일체화시켜서 이제 도장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게 왜요? 그게 이제 하자 분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소송이 서로 이제 하고. 아, 그래요? 네네. 가루가 떨어지고 크랙이 가고 그리고 분진이 날리고 방수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인테리어 시공한 업체는 이름을 바꾸고 이제 날랐다. 소비자분은 여기에 대해서 집에 살 수도 없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으로 새로 다 지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업체를 이제 고소하고 서로의 이제 공방전이 생긴 거죠. 근데 하자날 게 뭐가 있죠? 하자날 게 가장 큰 거는 네. 크랙과 분진이죠. 분진? 가루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크랙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랙이 무조건 있죠. 없을 수가 없는데 왜? 근데 그게 왜 하자날? 근데 처음에는 그 크랙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크랙이 너무 심하다. 여기 업체 쪽에서는 그 정도 크랙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사진을 봤더니 이제 코너 부분에 다 이제 크랙이 쫙 갔더라고요. 벽과 만나는 그 코너. 그렇죠. 벽과 바닥이 만나는. 거기는 나죠. 그렇죠.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그거가 이제 뭐 100%라고 나 무조건 이거 크랙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바닥 같은 경우에 그게 마감재로 저희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온돌식이잖아요.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벽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열 수축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그걸 해서 아무리 하지 작업을 잘해놔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복불복이지 않을까. 하지 작업이라고 하는 바탕면 작업을 얘기하는 네네. 건데 바탕면 작업을 이 업체에서 하지 않았고 아니면 건설사에 있던 것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곳에서 그걸 했으면 바탕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아파트, 요즘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고온 거의 물과 같은 농도로 해가지고 수평 몰타를 쫙 이렇게 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양생을 서서히 뭐 한 일주일이든 일주일 이상 정도 저 양생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건설 쪽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들어가면 마감재가 뭐 마루라든지 장판이랑 들어가는데 그 마감재로 하지 작업을 할 때도 바닥에 수평이 좀 안 맞으면 마루랑 뭘 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게 돼 있어도 다시 한번 수평 몰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 시멘트는 그런 작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그 마감재를 쓰는 건지 아니면 입자가 곱기 때문에 아예 그런 하지 작업이 없이 그냥 그거가 합쳐진 걸로 하는 건지 또 사실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체 집 네네.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평 기준이에요? 주택- 벽이고 다 하는데? 근데 주택하고 그러면 뭐 비싸네요. 2층 주택인데 3천만 원, 2층까지? 2층까지 3천만 원 정도 바닥 벽을 다 했으면 바닥 벽도. 뭐 다른 거에 마감재에 비해서 다 했으면 한 2배 이상은 들긴 든 것 같아요. 근데 미장 자체가, 그러니까 도장 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하이 퀄리티라고 하면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 마이크로 시멘트라는 게 도장의 공법인 건지. 도장의 공법이에요. 도장의 공법을 유럽 가지고. 미장 같이 그러면은- 유럽의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아주 얇은 시멘트를 온 벽과 바닥에 바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야. 그 업체 측에서는 마이크로 시멘트는 탄성이 있어서 크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광고할 때. 광고할 때. 광고를. 탄성이 있어서 크랙이 생기지 않고 물 청소도 가능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했다라고 소비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방수도 되고. 광고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kg 완벽하게 빼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막 고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안 했었으면 사실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은 것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하러 갔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먼지도 방출도 안 되고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자기네들은 도매부터 다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까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한번 믿고 해봐라 해서 사기꾼이죠. 당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 다시 또 업체 이름도 바꿨다고 하는데 당하신 거죠. 기존의 강마루나 아니면 원목마루나 타일이나 장판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온돌에 대한 약간 이해가 그런 그 수많은
그 시공에 대한 오차나 이런 것들을 해봐가지고 충분히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한테 퍼진 건데 대중들한테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쓴다고 하면 그 업체가 정말 여러 개의 시공 사례가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봤어야 됐죠. 직접 눈에 보지 않고 사진으로 믿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요새 AI도 엄청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간이라고 왜 못 그러겠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저희도 지금 AI거든요. 그 에폭시 도장을 하거나 할 때 도장을 착 깔아놓고 양생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을 다 막아놨는데 이미 들어온 벌레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다가 양생되는 과정이 뭐 2, 3일 걸리잖아요. 그럴 때 뭔가 항상 걔네들은 왔다 갔다 했던 공간이라서 자연스럽게 뭐가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화석처럼. 딱 붙어서 거기에 그냥 화석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있고 먼지도 당연히 먼지도 있고. 다 보이고요.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보입니다. 햇빛이 보이면. 근데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클로즈업 하는 게 아니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심하다고 하면 이제 긁어내고 보수를 하는데 사실 그 보수하는 게 우리가 화장을 새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깨끗하게 되는 부분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원래 딱 처음에 한 것처럼 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술이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뭔가 이제 더 깔끔하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의 관리나 엄청 많이 손이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론 뭐냐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볼 때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비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안 나와 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 그리고 안 한 것들을 왜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싼 건 다 이유가 맨날 얘기하지만 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싼 건 다 이유가 있죠. 쭈쭈바 그런 거 빼고 응. 다 이유가 있어요. 콘크리트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시멘트 그거는 마이크로 이제 시멘트? 그건 뭐 집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멘트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건데 왜 그걸 집에 했어? 집에. 그치? 그거를 그게 독성 물질이 엄청 얼마큼 그거를 정말 진짜 난 안 나올지가 궁금해. 저는 맨날 저는 이제 막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축자 중에서 친환경은 바풀밖에 없어요. 그냥 바풀로 붙이던지 뭔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맞아. 목공 본드도 뭐 203도 뭐 이런 205도 그치. 친환경이라 써있지만 천연은 먹을 수 있잖아요. 먹으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나는 친환경이지 죽어요. 그거. 그치? 어떤 건축에서 씹어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친환경이에요. 그치? 바풀은 뭐 갈아서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네. 거면은 근데 못 하잖아. 친환경 적이다. 그거지. 그치. 친환경이 아니에요. 마이크로 시멘트 지금 많이 보면 사람들이 네. 욕실이나 주방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욕실도. 근데 지금 현재 한 게 이제 전체 벽 바닥 등 이제 완전 전체로 마감을 해서 약간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저는 욕실에도 타일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제 일체형 욕실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약간 호텔에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재질들을 약간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더 쉽다는 이유로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거를 하고 나서 뜯고 나면 그 안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쓸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추후에 공사할 때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전에 사업 공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소재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는데요. 사업 공간은 보통 뭐 길게는 뭐 2년, 짧게는 6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큰 신소재를 사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을 그 정도 살 거 아니라고 하면 신소재를 할 때 한동안 바리서 촌장도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할 때 제가 10년 전에 그걸 써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나 AS를 처리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자나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집에서 계속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신소재를 할 때는 충분하게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또 보여드린 영상 중에 그 아파트 현관 쪽인지 그렇게 보이던 곳에 그 천창이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어떠세요? 이쁘던데잖아. 그죠? 근데 네. 그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 조그만 거 보여주신 거? 뭐 2, 300? 2, 300? 2, 300이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할 것 같아요. 2, 300. 나 그렇게 좀 이쁘게 봤어요. 그거. 그죠? 오, 신기하다. 이렇게. 그죠? 신기하고 2, 300.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최소 1,500에서 8천만 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시겠어요? 너나 하세요. 와, 8천? 네, 8천. 똑같은 사이즈? 그 사이즈? 그 사이즈는 아니고 그 사이즈는 8천까지 안 가는 거 그럼 제가 같고. 200 정도 된 거는 얼마예요? 그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어. 그래도 2, 3천은 가는 거 2, 같아요. 3천? 네네.
비싸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거기에서 구매 링크를 들어가 봤더니 구매 링크는 쿠팡으로 연결되더니 5만 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5만 원에 팔아요? 네. 그럼 하지. 그 중국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거가 진짠가 싶어가지고 또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짜야? 별점이 1점이야. 별점이 1점인데 그냥 하얀 조명. 그게 아니네. 영상은 그거 제대로 된 거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영상에 약간 폐해 같은데 그거를 보고 나서 그걸 이제 클릭하고 링크를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천장에 사실 에어컨 들어가는 높이만큼의 매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신 분만이 그걸 시공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그 영상을 원래 원본의 영상을 가져와서 그 비슷한 제품에 그 중국에 있는 짭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하고 나면 엄청나게 그 허접한 LED 조명이 천장에 달려있고 달지 않았겠죠 아예. 근데 그것도 짭도 있어서 100만 원대의 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예 기술이 달라서 그 천창의 조명은 아주 구분자 입장에서 빛이 퍼지는 방식을 신기술로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조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사실 저는 조금만 봐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에서 이런 부분들의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진짜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보여주고 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시공은 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시공이 700만 원 이상부터 돼요. 그 하나 하는데도?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태리 제품인데 그걸 시공한 사례가 뭐 서울대 병원이나 아니면 천호역이나 아니면 발렌시아가 매장 같은 데가 있는데 저는 사실 발렌시아가 매장에서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백화점 자체에서는 사실 창이 없잖아요. 해를 약간 좀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곳에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특별한 뭐 외국에서 먼저 했고 그 시공 특별한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그걸 하는데 무슨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고 뭐 특별한 사람인 건지 특별한 사람에서 뭐 어떤 뭐 고도의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건지 그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한 사람 아니에요? 먼저 그거를? 이제 수입해서 시공을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인테리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유럽을 선망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인테리어 선망은 프로방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유럽의 미니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주거가 그 아파트라는 게 재산의 가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그렇게 모험적으로 할 수도 없고 대중적인 취향을 너무 따라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뽐내고 싶은데 또 너무 튀는 거는 싫고 또 너무 노멀한 건 싫어 이 중간의 욕망을 계속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두렵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자기 취향을 녹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신기술 그런 거에 너무 허접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